자유 대한민국 수호자 뉴스타운TV를 애청하시는 애국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운TV의 손상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시간을 조금 앞당겨서 지금 생방송을 라이브를 하나 하고요. 참 또 한 서너 시간 후에 7시에 원래 7시 방송을 다시 하나 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편의 방송이 나가는데요. 그만큼 지금 한반도에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곳곳에서 나타나는 이상징후, 전쟁징후냐 아니 이게 국가부도징후냐 이런 겁니다. 지금 크게 한 6, 7가지 정도 지금 징후가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상이 한반도와 미국과 유럽까지, 나토까지 이렇게 전 세계가 지금 한반도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료들이 지금 나왔습니다. 이게 전쟁이 나거나 뭐 이래도 국가는 부도죠. 전쟁이 나도 국가는 뭐 거의 경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망가진다고 보고요. 전쟁에서 이기더라도 전쟁이 나지 않더라도 이 상황이면은 전쟁 수준의 경제가 폭망한다. 이건 뭐 저는 뭐 오래전부터 방송에서 이런 거 계속 강조해왔을 겁니다. 이 국면을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지금 행하고 있는 이 반역적인 행위, 헌법 파괴적인 이런 행위들은 한미동맹을 결국 해치고 자기가 북한과 손잡고 중국 편에 선다는 자체가 공산화를 하겠다는 목적이 지금 보이기 때문에 반미를 주장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도 중국의 외교부장 왕이를 초대해서 미국에 또 이런 또 분노와 이런 걸 유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은 우리 정시가 12월 저번 주 기준입니다. 4일인가 5일자 기준에 앞으로 그 전으로 벌써 한 3, 40일 전부터 외국 자본이 5조 이상 빠져나갔습니다. 이거는 그 어떤 징후가 지금 드러나기 전에 벌써 돈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매우 심각합니다. 이 전 세계의 경제를 운영하는 자본가들은 정보에 민감합니다, 여러분. 어떤 징후를 이분들은 미리 아신 거예요. 자금이 벌써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는 숫자만큼. 자, 안보가 무너지면 경제는 무너지는 겁니다. 자, 외자가 5조 이상 증발했는데 지금 데이터가 계속 저희가 뽑고 있는데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중요한 시기에 북한은 비핵화를 하는 것을 중단을 선언했어요. 그리고 또 미친 듯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미국을 향해서 맞짱을 한번 뜨자 이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나오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에 김정은이나 신뢰하지만 언제든지 무력 옵션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 군사적 북폭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뭐 제가 재작년, 작년 방송에서 누차 강조했죠. 미국은 유화적 제스처를 통해서 이 고양이가 쥐를 몰더라도 이 콘에 몰아놓고 쥐도 콘에 몰리면 고양이를 묻니다. 그래서 그 시간과 인내를 가지고 북한을 블록체인지 미국으로 와라. 중국 품에서. 너 개혁 개방해라. 인권 개선해라. 여러 가지 제안을 하면서 왔는데 인내와 한계가 지금 도달해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와 있고요. 자, 이 상황에서 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 말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들이 여러 척이 한반도와 남중국해로 직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주 이상한 현상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지금 유럽의 나토는 유럽이 그 1차 세계대전이나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2차 세계대전 만들어진 유럽연합국이 있죠.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이 나토가 이 추적을 처음으로 중국을 표기를 했습니다. 중국을 추적으로 적대 국가로 위험 국가로 분류를 했습니다. 아주 심각한 겁니다. 제가 언젠가 방송을 한번 했을 겁니다. 유럽이 경기가 안 좋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인도 차이나 반도에 대한 향수가 있다. 옛날에 전부 유럽이 우리 인도 차이나 이 한반도까지 다 중국까지 다 뭐 동남아까지 다 지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향수가 있는데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유럽과 미국의 진짜 이 대의명분은 이제 공산 세력,
그 반자유 세력 뭐 이런 걸 척결하는 거죠. 이런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중국의 세계 패권에 대한 도전, 이게 견제하기 위한데 이게 지금 물어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분위기가. 자, 중국이 또 이걸 눈치를 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이 왕위를 보내서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지금 이제 한국 문제고 여러 가지 미국 문제하고 있는데, 또 왕위를 보내서 이런 또 공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왕위가 와서 문재인을 만나고 그 이후에 만찬을 했는데, 대한민국의 뭐 저는 이 친중 세력을 넘어서 이 사람들은 빨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수 우파를 지칭했던 정치인 관료들도 와 있었습니다. 여러 수십 명이 왕위를 둘러싸면서 건배를 하면서 희낙낙했는데, 그 술잔이 언젠가는 죽음의 독잔이 될 거라고 저는 그 얼굴들을 다 드러냈어요. 누가 간첩과 빨갱이인지를, 누가 친중인지를. 자,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청와대 문재인 주사파 문재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청와대도 오픈을 했고 사실은 미국에서도 나왔습니다. 이 통화 내용을 가지고 뭐 여러 설왕설의 말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전화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후 통첩을 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에 대해서. 그리고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북한 문제로 인해서. 자, 북한이 어저께인가요? 지금 ICBM에 어떤 중대한 실험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실험을 한 것 같아요. 자, 이제 올 때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런 걸 통칭했을 때 전쟁이 나도 국가는 부도나는 거고 경제는 망가지는 겁니다. 전쟁이 안 나도 이 정도 상태면은 문제가 심각하다. 제가 뭐 전에도 얘기 많이 했을 겁니다. 우리나라 이 상황은 지금 이 보이지 않는 대한민국 적화 통일 70년간 소리 없는 전쟁을 통해서 적화가 완성됐고, 지금 대한민국의 청와대와 공직과 여러 국회 입법사법 행정을 불법 점령하고 있는 이 빨갱이들, 간첩들, 반역 세력들에 인해서 우리 한미 동맹이 결여가 되고, 지금 완전히 미국에서는 뭐 문재인이를 뭐 간첩보다 더하다 보고 있다고 얘기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간첩보다 더하다 더 잘한다 이렇게. 완전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미국의 선택은 간단합니다. 북폭을 하는데 이 남한에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전쟁을 할 거냐? 남한 또 새빨개. 이건 뭐 우리가 피를 흘려서 6.25 때 수많은 우리 돈과 생명과 목숨을 바쳐서 사실은 뭐 원폭 2방 때리고 일본이 항복하고 45년에 이 전 세계를 미국이 원하면 자기가 다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존중해서 자유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입법안의 시장경제체제 안에 대한민국 건국을 도와준 거예요. 48년 8월 15일 그래서 자유대한민국이 건국된 겁니다. 그러자 2년 후에 6.25가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이 6.25 전쟁에서 미국은 많은 자식들을, 아들들을, 심지어 장군의 아들까지 목숨을 바쳐서 지켰던 이 한반도 대한민국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은 자기네 나라죠. 한국은 그 정도로 소중하고 이 한미동맹의 가치는 뛰어납니다. 이 은혜를 모르는 이 대한민국의 이 버러지 같은 개되지만도 못한 인간들을 보면 사정없이 그냥 한반도 전체를 묵사발내고 싶다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지금 깨어나고 있고 그래도 꽤 많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는 게 아니라 수십만, 수백만의 많은 국민들이 깨어나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면서 자유를 수호하겠다, 대한민국을 지키겠다, 한미동맹을 강조하기 때문에 미국은 그렇게 쉽게 대한민국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것은 두 나라 중에 하나가 망해야지 끝나는 겁니다. 그만큼 위대한 협정으로 통해서 지금 지켜지고 있고 곳곳에서 많은 분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멀었습니다. 아직도. 제가 무슨 미국을 그렇게 찬양하고 좋아서 매일 이런 옷을 입고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성조기를 달고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방송을 하느냐. 저도 미국, 저는 친미주의라 해도 좋습니다. 왜 이렇게 하겠냐.
지금 우리가 살 길, 우리나라가 살고 전쟁을 피하고 전쟁을 하더라도 이기고 경제가 망해서 국가가 부도나도 우리를 도와줄 나라는 미국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무슨 폼 잡고 뭐 미국에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누구라도 이 진실, 이런 걸 국민들에 알리고 깨어나서 저와 같이 이 한미 동맹을 빠른 시일 내에 복원해서, 자, 이 한반도의 전쟁이 여러분 잘못하게 되면 제가 누차 또 전에 얘기했죠. 한반도가 아니라 중국이 될 수 있다. 중국이. 미국의 지금 세계 재패 채권주의의 새 질서는 목적은 세계 질서를 미국이 다시 미국 중심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왜? 중국을 믿고 키워놨더니 한 번 빨갱이는 영원한 빨갱이였습니다. 공산주의자, 영원한 공산주의자였어요. 일부 개혁개방을 통했지만 빈부격차나 여러 가지 그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이나 지금 인도, 뭐 신장, 위구르 쭉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이제 소수민족들이 있고 또 그 안에 소수민족도 있고 또 국가도 있고 이거를 분리 독립을 시켜주는 게 미국의 사명이라고 봅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이 거의 확실시합니다. 그래서 재임 안에 뭐 일어날 수도 있고요. 지금 선거가 한 10개월 재선 남아있는데 그 안에 일어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미국의 우방이고 동맹국이면 미국과 손잡고 공산 세력과의 싸움, 전쟁을 저는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 전쟁에 함께 손만 잡고 가면 북한도 가져오고 중국의 동북 삼섬도 가져올 수 있는 제가 위기이자 기회이다고 쳐는 우리 건국 역사상 가장 큰 기회가 왔다.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지금 이런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속칭 저보고 뭐 지금 자유당 창당을 한다 그러니까 손상위가 뭐 애국자인 줄 알았더니 무슨 국회의원 한번 하고 싶어서 창당을 했네 이런 헛소리를 하면서 폄하를 하거나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은 자기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히 저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는 몇 사람 없습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오로지 국가를 위해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전과자가 되거나 제 모든 병마와 시달리면서도 병을 얻어가면서도 싸운 사람입니다. 이 전쟁에 여러분들 모르지만 많은 우리 동지들이 벌써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탄핵 때 죽은 분 말고도요. 이 자유우파의 뿌리는 여러분 근 20년간 이 자유 양심적 애국 세력에 통해서 지켜오고 있습니다. 너무 무시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제가 왜 자유당 창당에 이런 중요한 시기니까 결심을 한 겁니다. 내년 총선 안 치러도 됩니다. 자유당은. 미국과 함께 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을 키우는 게 제 목적입니다. 미국과 함께 손잡고 세계 질서 재편에 함께해서 이 한반도에서 북한에 상주하고 있는 공산 세력의 섬멸은 물론이요. 중국의 공산당까지 썰어버리고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려면 1차로 대한민국 내에 있는 공산 세력, 부정부패 세력, 양아치, 사기꾼 세력부터 청소하는 게 1순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심을 했고요. 왜 한국당을 도와주지 않느냐? 20년 도와줬습니다. 그 결과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하고 이 망국으로 와 있습니다. 그들 지금 또 싸울 겁니다. 저는 답이 없다고 봅니다. 핵심적인 첫째 이유는 이 한미 동맹을 가장 광고하게 해야 할 한국당의 대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지금 야권에 있는 지금 리더들은 뭐 자칭 리더죠. 이놈들은 전부 다 여러분 반미주의자고 한때 민주화를 가장해서 미 문화원에다가 방합을 하거나 테러를 한 사람들입니다. 미국과는 적대 세력입니다. 오로지 이 사람들은 북한과 중국을 미는 공산주의 세력들이에요.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시키는 세력입니다. 황교안 대표의 특보 중에 그것도 특보 대표입니다. 대표. 특보 중에도 대표 특보예요. 김현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광주 5.18 기념재단의 이사를 역임했는데 지금 현직인지 뭐 역임했고 그 다음에 5.18 민중항쟁의 뭐 임원이고 뭐 대표고 제일 중요한 건 1982년 미 문화원 부산 미 문화원 방화범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자기네 이 영토 대사관 또 영토로 보는 겁니다. 크게 보면 자기네 우리도 국가가 육지 뭐 지금 있지만 자 바다에 띄우는 배도 군함도 육지 그 영토입니다. 군함도 영토. 그 다음에 대사관 각 나라의 협약으로 맺어진 대사관 또 그 나라의
영토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나라를 위해서 지켜주는 거예요. 여기 테러한 사람은 미국은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자국에 대해서 테러를 가한 사람들은 미국은 영원히 미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언젠가는 미국의 적으로 그 사람들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안함 폭침 때 천안함에 폭침을 한 건 우리 영토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걸 엄중하게 지금 싸워야 될 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하고 이 엄중한 이 시기에 전쟁 징후가 나타나는 이 시기에 당대표, 제1야당의 대표, 특보 대표를 미국 방화원에 방화를 한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이런 사람을 갖다 안 지킨다는 건 여러분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결심을 했던 겁니다. 더 이상 빚은 없다.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하고 동맹과 혈맹도 구분하지 못하고 이 난국을 우리 힘으로 극복하겠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강화문에 100만, 200만 모여서 이룩한 게 뭐가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만 죽어나갔잖아요. 쓰레기 같은 놈들이, 양아치 같은 놈들이 나타나서 애국을 빙자해서 돈벌이 하면서 거짓거리 하니까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참으려 했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로 위기 상황입니다.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해요. 대한민국에 있는 정치 세력에서도 적과 아군이 구분이 안 되고 우파 시민사회에서도 적과 아군이 구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표하고 리더하고 이 전쟁을 수행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속칭 누가 또 그랬습니다. 야, 손상윤이 너 그 정의롭고 잘하는 그 정의를 부지고 똑똑하고 뭐 정의를 부르짖는데 너 뉴스타운에 있다 나가서 돈벌이 하는 애들 왜 안 두드려 잡아 그래요? 가짜 뭐 앵벌이 하는 애들. 그 좀도둑 같으면은 그냥 냅두는 겁니다. 제일 큰 문제는 나라를 지금 파괴하는 사람들이에요. 공산화 시키는 사람. 애국 앵벌이 돈 좀 버는 거 그냥 눈 감아 주십시오, 사람들. 여러분. 예? 지금 그들과 싸울 시간이 없어요. 뭐 불의한 세력 청소해야 되죠. 작은 것부터. 그러나 시간이 지금 그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국 내부에 있는 좀도둑은 괜찮아요. 그나마. 그거는 청소하면 돼요. 언제든지. 국가를 파괴하는 범죄는 더 큰 겁니다. 부정부패 일소 당연하죠. 같이 해야 되죠. 그러나 국가를 파괴하는 범죄는 그래서 여적죄는 유죄가 인정되면 무조건 사형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국가보안법이 중요하고 여러분 우리 국토안보법 더 새롭게 만들어서 강화하지 않으면 못 버텨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적용돼 있던 연자제 있죠, 연자제. 아버지가 간첩이거나 공산주의에서 대한민국에 파괴를 했으면은 그 자식들은 우리나라 공직이나 나갈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밥 벌어먹고 돈 벌고 다른 일은 다 할 수 있어도 국가를 수호하는 공직에는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 사이에 5.18 가짜 유공자들이 엄청 침투했고 가산점을 받아서 그네들의 자녀들이 가산점을 받아서 좋은 대학 가고 해서 지금 나라가 뭐 민주화 탈에 가짜 민주화가 다 장악해 있습니다.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적과 아군도 구분 못하면서. 20년간 오로지 백의종군 도와줬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비통한 심정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창당한 게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창당한 거지 개인의 정치인 욕심을 해서 하는 거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래도 우리 자유당 창당을 비판한 세력은 간첩 아니면은 간첩입니다. 간첩 내가 볼 땐. 우파를 빙자한 우파라면서 뭐 우파 분열한다고 자유당 창당을 비판한 자는 다 간첩입니다. 위장 침투 세력입니다. 또 한 가지 세력은 진짜 자유당 창당이 가장 무섭기 때문에 자유당 창당을 우파 분열이라면서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여적의 공범이 되고 이제 곧 전쟁이 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적과 아군이 구분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총질한 사람, 저에게 총질한 사람 죽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적과 아군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7시 방송은 왜 죽음을 각오해야 되고 왜 죽음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는 왜 죽지 않고 이 나라를 후손들에게 물려주려면 어떤 각오로 살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7시도 많은 방송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충분히 논평으로 5분, 10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팩트가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조선일보에도 좀 나와 있죠. 12월 6일 21일간 5조 이상의 외국인들 한국 내다 팔았다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자본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정시를 이탈한다는 것은 징후가 감지되거나 어떤 정보를 아는 겁니다. 저 역시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보 상황에서 말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비밀 때문에. 자, 데일리 NK. 야, 여기도 보면 취재파에서 미 놀라게 할 북의 근거 있는 자신감. 근데 이거 까불어 봤자입니다. 어쨌든 북한은 지금 또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임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항복을 하거나 죽거나 둘 중 결심을 해야 됩니다. 북한의 선택은 딱 두 개입니다. 항복 아니면 죽음입니다. 근데 이제 죽기 전에 어떤 발악을 하느냐. 대한민국에 있는 이 압력하고 있는 숨어 있는 약 한 20만 명의 간첩 공산주의 세력들을 통해서 난수 방송을 통해서 일제 이걸 세포 조직이라 합니다. 세포 조직. 세포 조직을 통해서 일제히 봉기를 일으키면 내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좌우내전. 이게 지금 미국에서 가장 걱정하는 겁니다.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뉴스타운을 운영해오고 그다음에 TV는 방송은 제가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이 방송을 2017년부터 시작했는데요. 짧은 시간에 많은 분들이 동감을 하고 많이 지지하고 제게 이제 십자가를 지켰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런 결심을 하게 됐고요. 이제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깨어나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역시 제가 2년 전, 3년 전 얘기한 것처럼 많은 우파 지식인 오피니언 리더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엄청나게 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북 모든 것 다 이룰 수 있다. 강력한 경고 메시지. 군사 옵션 사용할 수 있다고 최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천재적인 그 사업가입니다. 사업 중에서도 여러분 부동산 개발 사업은요 엄청난 부를 가져오지만 잘못하면 폐가 망신하는 아주 어려운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부가가치가 높은 만큼 위험 수치가 높습니다. 그 어떤 하나 위험이 걸리면은 수많은 투자한 금액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위험 수위가 높은 만큼 그 일을 성공하면 부가가치 이익이 엄청난 수익을 가져오는 겁니다.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거죠. 미국에서 그런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엄청난 재벌이 된 분인데 이분은 또 군사학교를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재적인 사고를 갖고 있고 생각을 하는 그런 뛰어난 분이에요. 우리가 감히 함부로 재단에서 평가하면 안 된다. 저 자랑이 아니라 뉴스타운을 이렇게 이끌고 18년간 좌파들과의 싸움에서 이끌면서 자기 돈을 18억 개인 사비를 15억 이상 들이고 전과자가 돼가면서도 아직도 살아남아서 뉴스타운을 운영하고 지금 방송까지 하고 존재하고 있다는 저도 여러분들이 평가하는 그런 만만한 사람하고 보통 사람 아닙니다. 저도 내세울 게 많고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람인지는. 지금까지는 몸풀기에 불과했다고 제가 늘 강조했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자유당은 무조건 미국 트럼프 정부와 미국 트럼프 팀과 함께 할 겁니다. 미국이 원하는 정치 지도인들 키워낼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함께 손잡고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한반도 통일은 물론 중국 붕괴를 동참해서 중국의 최소한 우리 영토 동북 삼성 정도는 가져오겠습니다. 중국의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그 더 많게는 저는 베이징 절반까지도 내놓으라고 싶습니다. 이걸 우리가 열심히 한 만큼 미국의 지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중국이 붕괴되는 것은 상당히 큰 헤게모니가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다 받아주겠다. 모든 게 준비 다 끝나 있습니다. 사실 미국은 재작년부터 준비 다 끝나 있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가요? 미국에서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고 북폭을 해야 되는 것은 완벽하게 끝나 있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었고 수시로 수없는 연습을 통해서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못난 자유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혹시나 피해가 생길까봐 참고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끌고 온 거죠. 자, 이제 문재인이 돈을 남아돌아서 북한에다 계속 퍼주고 싶어 안달하니까 그 다음에 지소미아도 파괴하고 첩보위성 하나 없는 나라가 그 수조 원에 들어갈 돈을 수백조가 들어갈 위성들을 거부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인마 그렇게 돈 많으면 방위비 올려. 문재인이 너 자식 웃긴 놈 아니야? 이렇게 놓은 거예요. 무슨 괜히 5조 불렀겠습니까? 야, 니네 북한에 퍼질 돈 많잖아. 니네 퍼줘가지고 니네가 돈을 갖다가 북한에 줘서 핵과 미사일을 만들었잖아. 니네 책임이야, 자식들아. 니 돈 내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토 방위만큼 뭐 이외에도 돈을 요구했다. 그거 맞죠? 우리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등등 좌파들이 지금까지 그 다음에 우리 부역한 정치인들도 있죠. 보수에도. 대한민국을 지금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에 잘못 이끌고 온 여야, 좌파, 우파 할 거 없어요. 똑같은 놈들이에요. 돈을 줘가지고 핵과 미사일을 만든 겁니다. 김대중 때 확실히 시정했지만, 여기에 대한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이 위험 공포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 털어야 돼요, 사실은. 예? 핵과 미사일을 제공하게끔 만든 장본인들 아닙니까? 그렇거든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또 돈을 못 줘서 안달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왜 우리 기증한 우리의 아들, 딸들을 우리의 피 같은 셀세를 들여서 개발한 이런 수많은 전략 자산들을 왜 니네한테 공짜로 주냐는 거죠. 이 개돼지만도 못하는 놈들한테. 응? 5조 적게 부른 겁니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었으면 대한민국 갖다 내놓으라 했을 거예요. 그냥 진짜. 에? 양심이 있어야죠. 이거 이치도 모르는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 욕을 해요. 창피한 겁니다, 여러분. 자, 지금 대규모 항공모함 전단대입니다. 항공모함 전단대. 이 항공모함에는 F-16, F-35, 여러 가지 전투기, 폭격기, 이런 엄청난 비행 자산을 싣고 올 수 있는 미국 최대의 이 전략 자산들이 지금 한반도로 모이고 있는 겁니다. 이 드러난 것만 이런데 안 보이는 비밀, 행보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때가 왔어요. 에버리엄 헨컨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아메리칸 366 전단. 우리도 이런 항공모함을 거느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 난국을 돌파하면 이런 때가 옵니다. 이승만호 항공모함, 박정희호 항공모함 이런 거. 빨갱이들은 다 죽여야 돼요. 그래서 일본의 가데나 공군기지하고 지금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건 전쟁 징후입니다. 사실은 군사 전문가들이 보면 전쟁 징후인데 전쟁은 제가 그랬죠. 스타트 고 할 때까지 5초 내고도 스톱할 수 있다. 5초 전에도. 이건 이제 운명이죠, 운명.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심을 하냐에 따라서. 자, 제가 아까 이제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죠. 중국 붕괴 계속. 나토, 중국의 커지는 영향력에 함께 대처하자. 정상회의 공동성명 북불구 곳곳과 마처럼 나토 내사 발언 놓고 미불 신경전. 어쨌든 이렇게 지금 나토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고 그렇습니다. 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창립 7주년 정상회의가 4일 현지에서 있었어요. 그 단계를 재야기하고 공동성명 발표와 함께 폐막했는데 여기서 중국을 견제를 했습니다. 중국을 주적으로. 이건 되게 의미가 있어요. 또 중국이 제기하는 전략적 이런 게 나오는데 기사 보면 있는데 핵심은 중국을 나토가 미국과 함께 공동 주적으로 선정했다는 것은 지목했다는 것은 중국 붕괴가 눈앞에 다가왔다. 제가 2년 3년 전부터 방송해왔던 이 동아시아에서 이 동아시아에서 전쟁이 날 수 있는데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하고 미국과 함께 한미동맹을 잘 해석하면 특히 한미일 동맹까지 하면 이 전쟁터가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이를 미국이 잘 압박하고 요리해서 블록 체인지 한다면은 전쟁터가 북한이 아니고 한반도가 아니고 여러분 베이징이 될 수 있고 중국이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이 메시지가 제가 분석하는 거는 이 징후입니다. 미국이 혼자 전쟁하겠습니까? 영미 연합군과 나토가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무르익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 현상이. 그래서 중국은 무너진다. 지금 중국 뭐 야단 났습니다, 안으로. 보면 무너집니다. 전쟁이 아니어도 경제 때문에 무너집니다. 자, 이런 걸 지금 티는 못 내고 속사정, 미중 무역 전쟁을 하고 있죠. 실제 전쟁입니다. 무역 전쟁도 총칼, 불꽃만 일어나지 않았지만 진 거예요, 미국에.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뛰어나는 겁니다. 경제를 아는 거예요, 이분은. 사업을 크게 해봤던 분이니까 부동산 개발 사업. 천재적인 머리를 통해서 경제 전쟁을 통해서 무릎을 꿇은 겁니다. 중국 내부가 무너졌어요. 티만 안 낼 뿐인데 야단입니다. 자, 여기에 나토가 적으로 규정하고, 자, 북한이 말을 안 듣고, 자, 미국 입장에서는 초이스가 너무나 많습니다. 북한을 빌미로, 북한의 도발을 빌미로 중국을 칠 수 있는 거예요. 중국만 쳐도, 북한만 쳐도 시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동시다발적으로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중국과 적대적인 관계들, 뭐 인도, 뭐 등등등 저 베트남 뭐 쭉 미국이 치는 큰 울타리가 움직이고 나토가 직접 일어나면 중국은 10중 8구 공중분해됩니다. 우리 자유당은 저는 여기에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이름으로 우리는 이 전쟁에. 그래서 우리 걸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유, 답답합니다. 자, 이 왕위가 와서 이제 시진핑의 중국 공산당의 특명을 가져왔겠죠. 야, 끝났다. 죽는다 잘못하면. 우리도 최후를 준비하자. 최후를. 그래서 저는 이 왕위가 대한민국에 압력하고 있는 종북 간첩들, 빨갱이들, 친중 빨갱이들, 뭐 통칭 간첩, 통칭 뭐 자꾸 누가 친중 뭐 친북 친중 이러는데 세 번은 그러지만 실제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악마들이죠, 악마들. 가짜 민주화의 탈을 쓰고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말 안 들으면 죽이는 악마들이죠.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위해서. 자, 특수한 메시지가 저는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공산주의, 중국을 추종하는, 북한을 추종하는 빨갱이들은 지가 이건 뭔지도 모르고 일부는 확실히 아는데 일부는 뭣도 모르고 또 끼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회주의자, 양아치 사기꾼들 청소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빨갱이들 청소할 때, 공산주의자들 청소할 때. 자,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죠, 어제 9일 한미 30분간 정상 통화 이래 됐는데 문재인이하고 통화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전화를 했나 봅니다. 한반도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미국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다 압니다, 사실은. 숨소리까지 다 합니다, 숨소리까지. 그리고 이 개미 새끼까지 다 보고 있어요. 큰 실수한 겁니다, 이놈들. 그래서 때가 무르익었고 나토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최대 전략자산, 항공모함, 그 다음에 뭐 보이지 않는 비공개 우주무기까지 다 지금 준비가 된 것 같고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대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를. 여기서 우리가 반미를 하고 문재인이 아직도 지지율이 가짜 여론조사지만 지지율이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진짜 폐색이 짙은 거예요, 이 나라.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을 여러분 많이 가서 데모 좀 해주세요. 이거 잘못하다가 다 죽습니다. 실지 민심은 10%대도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많아봐야 10%대인데 지금 뭐 계속 엉터리 그 지지율이 나와요. 자, 이렇게 하면 할수록 미국에서는 우리를 버리는 카드가 많다. 버린다는 게 그냥 버린 게 아니에요. 어떤 액션은 무력 행사를 하거나 군사적 옵션을 선택해서 전쟁을 했을 때 우리한테 오는 피해가 크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통화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최후 통첩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자, 이 상황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정치인들 국회는 내년 총선 자기 국회의원 몇 자리 하는 게 갖다 싸우고 있고, 대한민국 내부는 우리들끼리 분열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 내부의 분열 책임 뭐냐? 빨갱이들이 다 일으킨 공작이에요. 남남 갈등. 또 우파에 침투한 가짜 위장 우파들이 다 공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엄중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적과 악을 가장 잘 구분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고 대장이 그런 지휘자가 필요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거의 지도층에는 붉은 물 든 사람들, 오염된 사람들, 약점 잡힌 사람들로, 빚진 사람들로 다 장악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을 이기려면 적과 악을 가장 잘 분별할 수 있고, 적과 악이 누군지를 가장 잘하면서 가장 잘 싸우고, 그들에게 약점 잡히거나 그들에게 어떤 틈것만 치려도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전쟁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청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면서도 제-한미동맹, 한미일동맹, 유엔과 함께 싸울 수 있는 그런 국제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엄중한 시기니까 여러분, 이제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자유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시 방송 제목은 죽음을 각오해야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죽음을 각오해야. 그래서 7시 방송 내용은 제가 죽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죽음에 대한 묵상. 우리는 왜 태어났고 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뭘 남기고 죽어야 되냐 도대체. 내가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내가 내가 죽고 나면 뭘 남겨야 되냐. 이 지구상에, 이 대한민국에.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겠다는 그런 메시지인데요. 모두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저승 갈 때 뭘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이 땅에 뭘 남기고 갈 건가?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죽음에 대한 묵상, 제가 좀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20대 때부터. 그래서 오늘날 이 담대함이 생겨서 이 정부 출범과 동시에 5개월 만에 탄주균 백신의 문제점을 가지고 제가 목숨 걸고 싸웠던 겁니다. 용기가 아닙니다. 가야 할 길이니까 가는 거고 바른 말을 해야 되니까 바른 말을 했을 뿐입니다. 제 양심상 그걸 보고 눈 감을 수 없기 때문에. 돈 있는 분들 도망가십시오. 도망가더라도 지 하나 목숨 건지고 집만 살 게 아니라 거기서 군자금을 보내주십시오. 군자금을 여러분. 그래야 역사의 오점이 되지 않고 자손들이 잘 될 겁니다. 혼잣만 살겠다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도망가는 까지 이해한다는 거예요.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살겠다면 그 본인들의 목숨값이라도 여기 대신 싸우겠다는 이 자유의 전사들한테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느님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정의를 쟁취하고 자유를 쟁취하고 승리할 것입니다. 저희 자유당의 저희들 창단하고 함는 자유의 전사들은 자유의 전사들입니다. 여러분 양심 세력이고 나라를 구할 세력들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요. 지금 함께 해주셔야지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오후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오후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7시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